안녕하세요. 마음치유 방송 이미 아름다운 당신은 시즌 2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 게 저희가 왜 이렇게 늦었죠?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 이 많은 좀 장비의 어려움과 이런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카메라 설정과 음향이 생각보다 되게 바뀌는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게 됐는데요. 기다리신 분들한테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과는 다르게 30분 더 늦게 시작하고 30분 더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팀 멤버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이렇게 보이는 저희 말고 또 있죠. 예. 네, 한번 이쪽으로 와가지고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그치. 와, 다 남자다. 오늘 한 분 안 나오셨는데 소개를 그분 오늘 여기 안 계신 분이 예, 작가님으로 활동하시는 물방울님 오늘 못 나오셨고요. 사정상 이제 나머지 4명의 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음향을 맡게 된 박민우라고 합니다. 기둥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천사장 미카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사 라미입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냥 라미님과 공동 진행을 맡게 된 마인드 고영민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희가 워낙 아마추어라서 오프닝부터 소개하는 것까지 정말 빈틈이 많습니다. 저희가 좀 허술해야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허술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방송의 모토도 원래 이렇게 좀 네. 약간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자는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약간 나사 하나 풀린 방송 나사 풀린 방송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이해 부탁드려요. 네. 이제 그러면은 참 우리 방송 취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방송인데요. 완벽한 방송보다는 빈틈이 있고 허술한 가운데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도 나누고 가려운데도 벅벅 긁고 예.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순서가 마련되어 있죠?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목적을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Q&A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저희 이미 아름다운 당신 카페에 가보시면 저희 방송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방송 게시판에 이렇게 라미님에게 질문하는 게시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게시판들은 내 어려운 얘기를 털어놓기, 그 다음에 좋은 글 나눔, 이런 게시판이 있는데, 첫 회 방송이라 그래서 이제는 적용을 다음 해부터 시킬 것 같아요. 이렇게 회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거 보고 라미님이 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앤서식으로 답을 드리거나, 네,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이제 그 주에 시작하는 방송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에 관련된 어떤 질문이든 심리상담사인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는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아무 때나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코너 말고 또 유익한 코너가 계획되어 있는 또 뭐가 있죠? 예, 이렇게 치유 노하우 나눔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예, 치유 관련 정보를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원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좀 좋은 얘기를 드리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제가 좋은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예, 이제 우리 스텝 중에 아주 예. 전문가가 계세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약물 간호사 예, 신분이 계신데 누구라도 밝혀도 되나요?
좀 네. 네. 여기 계신 아까 인사하신 대천사장 미카엘 님이 간호사세요. 그래서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와 유익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코너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방송. 우리 시즌2가 몇 주죠? 시즌2가 8주로 진행되고, 네. 설날 제외한 나머지 주에 일요일 고정적으로. 5시부터 6시까지 6시까지. 1시간 정도 방송될 예, 예. 예정입니다. 네. 우리 방송은 이런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이런 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심리상담사인 저도 있고, 간호사이신 대천사장 미카엘님이 또 약물치료 정보도 정신건강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시면 언제든 저희가 아주 답변을 성실히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혀 꼬인다. 그리고 게시판에 저희 방송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려고 제가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미 아름다운 방송에 대해서 이런 말 하고 싶다, 이런 점 못했다, 잘했다, 이런 점을 이렇게 꼬집어주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쪽에 글을 남기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해보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걸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피드백으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예. 네,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요. 예. 그럼 다음 코너로 바로 예. 들어가도 될까요? 어떤 코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예. Q&A. 자, 지금부터 게시판에 마음치유 관련된 고민과 관련해서 뭐 직장에서 힘든 일,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전문적인 질문도 좋고 엉성한 질문도 좋으니까요. 뭐든 지금 올려주시고요. 먼저 이렇게 게시판에서 질문 올려주시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저번에 회원분이 올려주신 어려운 점을 저희가 약간 발췌를 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뽑아봤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라미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 A씨는 외국 여행 중 타지에서 혼자라는 것과 언어 장벽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직면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아는 척도 하고 일행이 될 수 있었다. 혼자 식사하다 보면 역시 혼자서 온 누군가가 말을 걸고 친구가 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할 때 힐링을 경험했다. Q&A가 아니라 노하우인데요. 예. 당황하셨구나. 그렇죠. 예, 코너를 잠깐 넘어가서 치유 노하우 나눔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너무 재밌네요, 우리. 하여튼 그런 좋은 경험을 해서 치유가 되었다는 노하우였고요. 이건 또 다음 코너에 또 더 말씀드리고, Q&A 아까 여기 준비한 예. 거 있죠? 네. 저는 직장에서 회의 시간에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심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립니다. 회식 시간에는 누군가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것 같아 불안하고 용기 내서 먼저 말을 꺼내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회의 시간에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이게 참 부담되죠, 회의 때. 예, 부담됩니다. 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회의 때? 예, 회의 때 저도 이렇게 그냥 목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네. 저희 대한민국 분위기가 약간 말을 해도 혼나고 말을 안 해도 혼나는 분위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예, 그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몰랐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에 가서 예,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훨씬 편하더라고요. 예.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예. 나이 든 사람이랑 있을 때 예, 거기서는 뭐 나이에 따른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는데 예, 근데 왠지 우리나라 회의하면은 더 왠지 윗사람이라는 게 예. 더 나이 있는 사람일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런 부담감이 훨씬 더 많아서 예, 그 자체로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래서
회의 시간에 말하기 어렵고 긴장하고 두근거리는 거는 정상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에 보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막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말하는 건데 예.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도 그걸 말하는 게 쉽진 않을 텐데 예. 이제 뭔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좀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의 시간 난이도가 높잖아요. 예.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회의 시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얘기를 잘 하시는 분도 네. 회의에 회의만 되면. 되면 힘들 수가 있죠. 그게. 그렇죠. 이 자체가 워낙 어려우니까. 예. 이거는 좀 회사에서 회의는 난이도가 높으니까 예. 뭐 무슨 뭐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회의를 하든 예. 뭐 좀 더 쉬운 자리에서 회의하는 그런 표현한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 뭐 생각이 스피치 드네요. 연습이라든가 이런 거 좀 네. 하다 보면은 네. 자신감이 붙으면 아마 낫지 자꾸 않을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어느 자리든. 예. 그러니까 회사는 끝판왕이니까 예, 예, 예. 저도 어렵거든요. 예. 뭐 마인드님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많이 어렵습니다. 예. 네. 뭐 두 번째 이렇게 Q&A 보면은 네.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불안증 환자입니다. 몇 년째 약을 복용 중에 있는데요.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 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수십 차례 약을 끊어보려 했지만 약을 끊으면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의존하게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죠. 예, 아무리 좋은 약도 다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약을 쓰는 경우는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좋은 이득이 있을 때 우리가 약을 쓰죠. 예, 근데 문제는 약을 먹어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이제 그냥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쭉 유지를 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럴 때 이건 제 견해인데 일단 원인이 신체적인 어떤 뇌 문제다, 기질적인 문제다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성 예, 또 심리적인 원인 어떤 그런 원인인 경우에는 본질적인 부분 인간관계 갈등이 있다면 예, 거기서 자기 화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못해서 예, 화가 자꾸 쌓이면 화병이 되고 예,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거라면 이제 인간관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절히 전달을 할 때 예, 화를 적절하게 내야 될 때 적절하게 내고 그러면은 불안하거나 우울한 게 예, 줄어들고 그러면 약에 의존할 그런 게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처음에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우울할 때 예, 내가 뭔가 표현하는 게 자체가 어디 나가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약을 먹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모임에 나가고 회사에 나가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양하게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풀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같이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풀 수 있는 게 생기면 약을 먹어야 될 필요성이 이제 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럴 때도 이제 내가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게 되면 그때는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약하고 네, 이렇게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정신 건강을 단련해가지고 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중에 뭘 더 추천하시는가요? 그건 사람마다 정말 다른데 되게 예. 많거든요. 예. 최근에 좋았던 게 어떤 게 좋으셨어요? 최근에 좋았던 거는 네.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몸이 좀 이렇게 강해져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낫는 거 이런 거에 되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자전거도 좀 타고 합니다. 자전거 타세요? 예, 예. 와, 저는 게을러서 몸 움직이는 거는 잘 안 해서 예. 얼마 전에 뱃살이 잡히는 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예. 제가 말라 보이는데 배만 이렇게 뱃살이 나와서 운동 좋죠.
저는 악기 리코더 불면서 예, 스트레스 푸는데 예, 이렇게 사람마다 푸는 방법은 다양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다양한 방법들로 더 즐거우시면 스트레스가 더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미카엘님이 간호사세요. 그래서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신다네요. 간단하게. 지금 네, 조금 이쪽으로 오셔야지. 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대전서장 미카엘이고요. 제가 지금 네. 이걸 듣고 제가 딱 얘기를 하면 일단 약을 먹으면요, 그 약 물이 어느 정도 피 속에 약물 속이 어느 정도 있어야 또다시 불안이 왔을 때 그거를 약물로 좀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약을 끊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약을 계속 먹으면서 그 약을 계속 먹는다고 뇌가 이상해진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약을 계속 먹으면서 그런 뭐 상담이나 뭐 저희 이런 이야당 모임을 하면서 하면 좀 불안증이 좀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죠. 그럼 약은 어떻게 끊어야 되죠? 평생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적절한 시점에 끊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네네. 그게 참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걸 좀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확 끊으면 좀 금단 증상 같은 그렇죠. 것도 금단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불항제 같은 경우는 그 금단 현상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서서히 끊어요. 좀 뭐 전에는 뭐 두 알을 먹었다. 그럼 뭐 하나씩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약물에 대한 정보 앞으로 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은 답을 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 다시 화면을. 이 카메라 기사가 있어서 카메라를 움직여 주시면 좋은데 저희는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해 주실 분도 없어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도와주실 분들은 같이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자원하셔도 됩니다. 저희 멤버를 더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예. 사회에 첫 발을 닿게 된 직장인입니다. 저는 어색하거나 초면인 사람과 식사를 할 때면 심하게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 손을 심하게 떨게 되고 가끔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공황 상태가 됩니다. 이런 모습을 지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나는 왜 이런 걸 의식하는 걸까 하며 자책하곤 합니다. 제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어색하거나 초면인 사람과 식사를 할 때 심하게 긴장을 한다고 하셨네요. 예. 네. 식사 도중 손을 심하게 떨고 아주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공황 상태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초면인 사람하고는 식사를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시선을 어디 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이렇게 또,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되게 많이 씁니다. 네.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초면인 사람과는 좀 어렵고 친구가 아닐 때 우리가 다른 누군가 낯선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건 참 어색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먹을 때 저는 옛날에 그런 거 걱정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티나지 않을까. 예. 긴장을 하면 손이 떨리잖아요. 근데 이게 밥 먹을 때 제가 수저든 손이 부르르 떨면 예. 되게 창피하고 너무 되게 창피한 걸 넘어서 막 쥐구멍에 숨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냥 높은 분들이랑 술자리 할 때면은 물어보시더라고요. 손을 왜 그렇게 떠냐 이러면 그냥 수전증이 있다고 그냥 막 맥을 끊어버립니다. 예. 그 흥미로운 거는 수전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자신이 수전증 때문에 손을 떨 때는 마음이 편하시대요. 근데 예. 수전증이신 분들도 안 떨 때가 있거든요. 예. 저처럼 저는 항상 떨진 않고 수전증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날이 있어요. 전 예. 마음 되게 편해요. 내가 떠는 거 보여도 예.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예, 어떤 날은 수전증은 아니고 예. 이렇게 상대방이 어려워서 예. 긴장을 해서 소개팅이라든지 예. 아니면 어려운 뭐 윗사람을 만날 때 예. 그때 손이 떨리는 건 수전증과 상관없이 떨리거든요. 예. 그때 너무 두려워요. 창피하고. 내가 이유가 뭘까요? 수전증으로 떠는 것과 내가 어떤 상대가 어려워서 두려워서 떠는 거는 겉으로는 똑같은데 예. 왜 우리가 후자를 왜 더 두려워할까요? 아무래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수전증이라면 그거는 그냥 내가 감기 걸린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건 때 창피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예. 왠지 상대가 무서워서 떠는 거, 예. 긴장하는 거 그런 거는 왠지 안 좋게 볼까봐 예. 뭔가 소심하다, 나약하다, 예. 뭐 그런 쪽으로 볼까봐 더 두렵기 때문에 우린 더 떠는 것 같습니다. 정상일까요?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미카엘님은 화면에 안 나오셨지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떤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맞습니다. 음, 사람이기 때문에 떤다.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예. 낯선 자극, 예. 위험한 대상에 예. 대해서 경계하고 무서워하도록 예. 설계가 됐죠. 예. 네.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일 수 있잖아요. 예. 나에 대해 되게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예. 모르니까 미지의 세계일 땐 더 두렵고. 감정이 그래서, 없으면은 네, 이런 증상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인데 다만 우리가 떨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것이냐.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좀 더 초면에 만났을 때 공감대를 형성한다거나 뭔가 통하면 좀 편해지잖아요. 예. 같은 고향 사람이다라든지. 그까지 아니, 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것까지 가는 게. 공통 분야를 만드는 거. 네. 예. 좀 더 빨리 편해지려면은 빨리 공감대를 찾는 것. 예.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얘기든 예. 통하는 게 있다면 좀 더 편해질 거고요. 마음이 편해지면 저절로 손은 자연스럽게 예. 편하게 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 일생에 한 번은 어려운 자리다. 예. 이게 뭐 선보는 자리다. 근데 그 사람 정말 잘 보이고 싶다. 예. 딱 한 번의 기회다. 예.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먹는 약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항불안제 중에 중요한 날 먹는 약 그런 걸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과 같은 데서 처방받는 그런 예. 것도 있고 신경 안정제 같은 거. 네, 저는 근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상대방에게 되게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상대방한테 내 행위에 이렇게 수저를 드는 걸 자꾸 내가 관찰하고 있으면 더 떨리거든요. 그럴 때 상대방 눈을 더 보려고 했고 상대방 얘기를 들으려고 했고 더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떨진 않아도 떨리는 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네. 저는 역으로 한번 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아, 그쪽이 너무 이뻐서 이래 떨리네요. 맞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쪽이 맞는 너무 이뻐서 얘기인데. 이래 떨리네요. 네.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웃으시는데 비웃는 건지 재밌어서 웃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자라면 그런 얘기를 듣는다. 예, 되게 솔직하면서도 예, 되게 기분 좋을 것 같고 예, 왜냐하면 떨지 않고 얘기하면 예, 이 사람 너무 바람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떤단 말이에요. 예, 선수 같지 않잖아요. 선수라도. 예, 이 선수라도 떨면은 선수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진짜 진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세 분의 Q&A 들어봤는데 예. 이제 좀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 치셔도 돼요. 예. 그 소리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그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얘기하면서 하니까 좋은데요? 아, 전에 예. 혼자서 할 때보다 훨씬 덜 긴장되고 저는 처음에 못하면은 진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이시니까 예. 저는 훨씬 편합니다. 제가 버벅대면은 뭐 옆에서 커버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 공지사항 하나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장비도 없고 좀 열악합니다, 사항 자체가. 이 그래서 마이크 빌린 겁니다. 오늘 하루만 돈 내고 빌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한 후원금이 아니고 마이크 하나, 그다음에 캠, 웹캠 조그만 거 하나, 웹캠 조그만 거 하나, 이거 그리고 조명 양 옆에서 지금은 이 방송실 빌려서 하는 건데요. 네, 조명. 예, 조명 이 세 가지를 좀 사기 위해서 후원금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방송 취지 자체가 먼 거리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치유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아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후원금을 모집해가지고 좀 더 나은 상황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후원금은 이거 여기서 뭐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뭐죠? 별풍선 같은 거? 그걸로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제가 자막으로 국민은행 자막으로 나중에 좀 쳐주세요. 예. 네, 자막으로 나중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없으신가요? 어떤 자신의 마음치유 고민 관련해서?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질문 올려주세요. 질문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치유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름다운 당신 카페에 올라온 치유 노하우인데요. 예. 아까 첫 번째 노하우로 외국 여행 중에 이제 있었던 노하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예. 노하우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원 계좌는 이렇게 방송 창으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TV파드에서 이렇게 뭔가 누르는 기능이 후원하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후원하기 기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하우 얘기해 주세요. 예, 두 번째 노하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사람이 있으면 전에는 기다렸다 타거나 아니면 심하게 위축돼서 숨까지 못 쉬어가며 공황을 느끼면서 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에 강하게 묻습니다. 소극적으로 긴장하고 힘들 것인지, 어차피 힘들 거 적극적으로 힘들 것인지,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힘들자, 억지로라도 호흡하고 고개를 들자 라고 생각하며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소극적 선택을 할 때는 쫓기는 기분으로 괴로웠는데 적극적 선택을 하니까 두려움이 많이 물러가고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천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괜찮았을까? 공황이라는 게 심한 공황을 얘기한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죽을 것 같고, 예. 버스나 이런 우리 공황장애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근데 공황장애 아니신 분들도 공황 상태가 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근데 그게 갑자기 내가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했을 때 어떻게 나아지는가, 이 핵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공황장애 증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공포? 통제가 안 되는,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무기력할 때 이런 공황 증상이 많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공황장애에서는 그 상황만, 뭐 엘리베이터 상황 또는 버스에 타는 상황,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예, 내가 죽으면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은 남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이제 뭐 누군가는 버스에서 쓰러져도 누가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공황장애에 걸리신 분들 중에 많은 경우는 버스에서도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냥 죽을 것 같다, 이런 공포감이 든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자리에서 버스에 있는 것 자체 위협보다는 살아오면서 겪은 어떤 힘든 것들이 배경이 돼서
그런 상징적인 공간에서 공포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제하지 못하는 삶에서 되게 무기력할 때 그때 공황장애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그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힘들자 또 억지로라도 호흡하고 고개를 들자 하면은 내가 스스로 컨트롤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안정감이 더 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이렇게 암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공황장애 같이 공황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숨을 5초간 멈췄다가 7초에서 10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럼 신기하게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꼭 공황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발표할 때 비슷한 게 나타나잖아요. 패닉 상태가 되잖아요. 예. 뭐 발표하거나 남들 앞에 노래하기 전에 그때 숨을 5초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면 빨리 진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예. 이게 공황장애 가장 기초적인 대처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하철 사고 겪으신 분들도 지하철 타면, 예,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거 겪으신 분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저기, 질문 올려주셨구나. 군주 민수님께서, 네. 그렇죠. 지하철 사고, 이건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면 그와 비슷한 자극만 봐도 굉장히 다시 무서워지고 그런 증상들이 있죠. 저는 중앙선 침범 사고 한번 당해봤는데, 예, 그 다음에 운전할 때 자꾸 중앙선 넘어올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럴 때도 이런 어떤,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좀 뭔가 중요하죠. 괜찮다, 안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는 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트라우마는 일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예. 자연재해든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든 되게 치명적인 위협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굉장히 일단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과정은 신체적으로 이완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편안하게. 근데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건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내 편이 돼주고, 힘들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중앙선 침범 안 넘어와. 또 당할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적어. 연속으로 사고 당할 확률은. 근데 그런 얘기 백날 들어봤자 위안이 안 되잖아요. 예. 더 마음이 힘들고 되게 외로워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중앙선 침범 사고 당했으니까 또 당할 것 같아서 무섭겠지. 낮은 확률일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거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니? 이해를 받으면 또 우리가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남을 네. 조언할 때도 이렇게 좀 내가 전문가식의 차가운 조언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낫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어설픈 전문가보다는 예, 근데 전문가적인 말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되게 따뜻한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해받고 예,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예. 또 좋은 경험을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은 뇌에 쌓여지는 저금통장, 행복 저금통장만 행복 넘치면 이제 저금통장. 과거가 불행하든 예, 그런 트라우마 사건이 있었든 예, 우리는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도 계속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질문을 좀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첫방이라서 저희가 준비해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들어오신 분들 혹시 모르실까 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미 아름다운 방송 이미 아름다운 당신 이하당 사이트에 이렇게 방송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이제 라미님한테 궁금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하당 방송에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뭐 좋은 글이 있으면 좋은 글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방송 때, 생방송 때 바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니까. 네, 게시판에 이미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카페에 방송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미 아름다운 당신 카페는 사회불안, 예. 뭐 발표든 1대1 대화든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네, 거기에 게시판이 있고요. 자, 자막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막 나오죠? 네. 예, 예. 아, 우리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방송이 아닌데도 방송을 할 수 있고 신기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맨날 그 뭐 네. 아프리카 방송이나 봤지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저 참 네. 놀라운 일이네요. 네. 우여곡절도 많지만. 질문 유니클럽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안심이 되네요. 저희 너무 늦게 시작해서 오늘 한 명도 안 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 유니클럽님 혹시 궁금한 점 없으세요? 유니클럽님 잊지 않을 겁니다. 시즌2 끝날 때까지 이렇게 방송 처음 와주신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감사하죠. 특별히.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더 감사하죠. 예. 오늘같이 방송 사고 낸 날은 예. 야, 이렇게 망쳐도 보고 봐주시는구나. 예. 방송 카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카페.다음.net 소셜포비아라는 인터넷 카페에 이제 소셜포비아 자막으로 나갑니다. 예, 거기 이미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다음 카페입니다. 그 카페 안에 들어가시면은 방송 게시판이라고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예. 더 궁금하신 거 없나요? 유니클럽님 뭐 하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특별하게 더 마음을 팍팍 넣어서 마인드님도 팍팍 넣어주실 거죠? 예, 예. 네.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네.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I09066님, 사랑이 먼지도님, 그다음에 군주민수님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고맙겠어요. 뭐 질문- 인간관계 고민이든 어떤 마음의 아픔에 관한 고민이든 예. 뭐든 다 좋습니다. 오늘 출연진들 되게 화려하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아미님은 심의 상담가 전문가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같은 회원이지만 환우 입장이니까 저 같은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또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환우란 말을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사회 불안을 뭐 사회 공포증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걸 사회 공포증이라고도 하는데 예. 저는 그거를 이제 제가 병원에서 수련 받을 때 네. 임상심의사로서 수련 받을 때 그런 진단명을 배웠지만 근데 우리나라 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 그리고 원래 이 사회공포증이라는 진단명을 만들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건데 뭐 이게 무슨 병이냐. 그래서 사회공포증은 진단명에서 빼야 된다. 회피성 성격 장애도 마찬가지다. 뭐 그래서 논란이 많았고 또 요즘에 세상이 무섭잖아요. 예. 살인 사건 뭐 사건 사고 많으니까 사람이 무섭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시대 트렌드라고 생각하지 예. 환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인간이 필요한 감정 중에 겁이 참 필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겁이 없으면 그렇죠. 자기를 지킬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예. 오늘 마인드님 진짜 최고예요, 최고. 바로 그거죠. 예. 인간에게 겁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감정이다. 겁이 없으면 우리 지킬 수 없다. 예. 겁내야 됩니다. 저도 또 한마디 하시면. 네네. 와서 네. 아유, 네. 또 이렇게 아셨습니다. 해가지고 또, 아유, 원래 겁이라는 거 자체가 네. 원래 원시 시대로 딱 네. 가다 보면 뭔가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겁이 나쁘다기보다는 그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겁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겁을 내는 거니까 지금 겁을 내면 안 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를 내가 무서워하는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낫지 그렇죠. 않을까? 예, 그렇죠. 당연히 무서워야 되고 회식이든 회사든 또 어느 자리든 우리가 발표한 자리든 누구지?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 소심해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뭐 소심하다면 소심한 건데 따지고 보면은 소심해야 되죠. 왜냐면 예. 우리가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겁을 또 내야 되고 소심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겁 내야 되는 상황이구나. 지금 겁이 나면 두려우면 두려워야 예. 되는 상황이구나.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 아주 유익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카엘님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요? 이하당 회원이신가? 네, 미카엘님 저도 회원이 있어요. 회원이세요? 회원입니다. 여기서 또 있네요. 회원이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신에게 존댓말 써서 이제 웃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회원이시고요. 예. 오래됐어요. 여기 가입한 지도 오래됐고요. 예.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굉장히 우리 멤버가 호화롭습니다. 네. 네, 물어봐 주시니까 좋네요. 유니클럽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 방송 인원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지원해 주시면은 뭐 부족하지만 또 나름 해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네,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 자리 이제 3시 할 수도 있고 4시면 좀 좁지만 뭐 이렇게 번갈아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앞에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화면 보면서 얘기하실 수도 뭐라고 하죠 그거를? 게스트? 아나운서? 네, 게스트. 뭐 DJ? 예, 하여튼 DJ 뭐 게스트 네. 뭐 솔직히 저희 방송에서 뭐 이렇게 그걸 굳이 안 나눠도 그럼요. 예. 다 합니다. 다. 예. 다 같이 이렇게 DJ도 하고 예, 서울에서 하고요. 그 이하당 심리상담센터 옆에 지금은 ABS 방송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3주 후부터는 다시 저희가 이렇게 기계를 사서 아마 심리상담센터 안에서 하지 싶어요. 그게 아무래도. 네, 후원금을 모아서 저희도 주머니에서 좀 각출도 하고 후원금도 받아서 이런 마이크 그다음에 캠코더 사서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장소가 좋긴 하네요. 여기. 예. 네. 그러면 질문이 올라오기 전에 노하우 하나 더 올라온 게 하겠습니다. 있나요? 또 노하우? 노하우. 근데 그거는 예. 잠깐만요. 아까 이 노하우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요거만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다 소개시켜 주지 네. 마시고. 사회공포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자존감인데 이를 극복하려면 자존감이 높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를 배워야 한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 네, 일단 그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자존감이 높은 일반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를 배워야 한다. 이것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한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악기든 춤이든 수영이든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뭔가 좋은 경험을 해야 안심을 하고 또 성취감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 뭐 학원을 다녀도 친절한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게 그래도 잘 하잖아요. 예. 의외로 어려웠던 것도 쉽고. 근데 가서 첫날부터 지적받고 막 이러면 이게 더 자신감 잃고 안 되는 경험을
한 적이 많을 텐데 저는 요즘 들어서 예. 더 이런 걸 크게 느껴요. 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 친구를 막 옆에서 노래 부를 때 막, 야, 음정이 뭐야, 박자가 뭐야, 예. 똑바로 안 해? 이런 친구 만나면, 예, 공기 반 소리 반 얘기하시는 예. 분들 만나면 힘들죠. 예, 그렇죠. 악의는 아닌데 이제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왠지 위축되죠. 예. 장난이지만 그래도 지적을 받으면 우리는 위축이 되고, 야, 진짜 너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막, 오, 잘한다 이렇게 못해도 잘한다고 하면 또. 그렇죠.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렇게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 사연 하나 올라왔네요. 예.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 주부의 사연입니다. 주부 A씨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먹이며 정성껏 챙기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직장 다니는 세련된 이모와 자신을 비교하는 태도를 보이자 A씨는 점점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가족들은 왜 항상 화난 표정이냐? 그러며 의아해합니다. 어느 날 A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메말라 보이는 얼굴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취미를 되살려 조조 영화를 보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됩니다. 2시간 동안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얼마 전에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긍정적이고 밝은 손님 야스민으로 인해 생기를 잃었던 카페가 다시 활기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극장불이 켜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문득 행복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인생은 마음먹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나 힘든 감정들을 그대로 쌓아두기만 하면 자칫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돼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만 끌어안고 있기보다 작고 일상적이지만 나에게 행복과 에너지를 주는 그런 것들로 잠시 떠나보는 것도 좋은 힐링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어두컴컴한 방에서 막 아무리 애써봤자 예. 우울한 생각만 드는데 어딘가 이렇게 좀 마인드님처럼 푸근한 인상의 친구를 만나러 가든가 어떤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샤방샤방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경험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 어디로 떠날까요? 저는 일단 동네 사우나가 생각나네요. 저도 사우나가 생각나네요. 네. 오늘 같이 가기는 좀 아직은 민망하고 아직 예. 그렇게까지 하진 않은 것 같고 뭐 사우나가 예. 아니면은 뭐 따뜻한 해장국이라도 뭐. 해장국 좋네요. 예. 오늘 해장국으로 그러면 네. 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따뜻한 이런 저녁과 뭔가 이렇게 푸근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부터 막 마이크가 선이 부러지고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무려 예상보다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날 때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해장국 좋아하는 거 맞고요. 예. 네. 그럼 이상으로 예. 오늘 수고해주신 음악 이렇게 다시 오늘은 음악이 안 됐어요. 음악도 준비하셨는데 기둥님께서 음악도 준비하셨는데 음악도 안 나와서 좀 안타깝네요. 다음 계약하면 예. 예. 그럼 다음 주에는 제 시간에 좀 더 깔끔한 방송을 노력은 해보는데 장담 못 하겠습니다. 예.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미리 적어두셨다가 방송하실 때 채팅창을 열어서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예. 생방송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한 내용을 편집해 주실 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통째로 올릴지 아니면 예. 어떻게 해야 되는데 편집해 주실 분이 있으면 1일 후원도 좋습니다. 내가 하루 편집해 주겠다. 예. 후원으로 도와주시면 정말 예. 감사하겠어요. 저희 편집도 잘 못해요. 질문 하나 있다고. 네. 질문 하나 있으시네요? 네, 하나 해주세요. 유니클럽님. 이게 우리 방송의 장점이죠. 네. 유니클럽님께 특별히 어떤 질문을 해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클로징 멘트 날리고 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감사한 마음에 예. 확실한 팬 서비스 예, 좋다. 그렇죠. 예.
뭐 끝까지 KBS, 뭐 MBC 이런 데는 방송 시간 일절 없잖아요. 네. 우리는 유니클럽님 예, 방송은 우리가 한다.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호띠 햄스터님. 네, 방송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심리상담사, 이름은 박태령이고 별명이 람이에요. 람이라고 합니다. 유니클럽님의 질문 읽어드릴게요. 사회불안증 있는데 진짜 성격은 반대로 자존심이 센 편이라 겉과 속이 다른 편이라 괴로운데 왜 그런 걸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근데 이제 뭐 자존심이 세다,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죠. 네. 그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또 하지만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이 없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기도 하고 예. 뭐 또 그런 게 자꾸 안 좋은 경험이 반복되면 더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네. 것 또한 겉과 속이 다르다기보다는 예.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문제라 생각해요. 네. 유니클럽님, 불안을 잘 느껴서 내향적이고 착한 성향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속은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부정적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뭐 내향적으로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것과 속은 다르죠. 예. 근데 그렇다고 자존심 세고 고집 세고 부정적인 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자존심 세고 고집이 세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집에서 부모님이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런다. 내 얘기 잘 안 들어주고. 그럼 우리 고집 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뭔가 있으리라는 생각도 들고요. 유니클럽님이 때로 고집이 세야 됐고 자존심도 세워야 됐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세진 게 아닐까. 그거는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신 건데 또 반대로 유니클럽님이 이렇게 저희랑 좋은 시간 갖고 나면 요 다음에 한 10분, 20분은 또 이렇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자신을 너무 고집센 사람이다, 자존심 센 사람이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주민수님, 인터넷 뉴스만 보면 부정적인 뉴스를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인터넷 뉴스가 아무래도 자극적인 내용도 네, 많고. 예. 예. 뉴스라는 게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고 예. 또 우리 삶이 예, 예. 원래 사건사고 더 많잖아요. 좋은 일보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삶이라는 게 어느 순간 눈 뜨고 보니까 좋은 사람 좋은 일도 많긴 한데 예. 안 좋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예. 안타깝지만 현실이니까. 예. 다만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사이사이 이렇게 우리가 유니클럽님이 오늘 저희한테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예.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기쁘게 예. 사람답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예.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어떻게 하죠? 이하당 그 사이트에 저희 방송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코너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셨던 것 중에 이런 점은 좀 아쉬웠다, 아니면 이런 점은 좀 괜찮았다, 뭐 사랑의 매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이런 점 좋았어요, 칭찬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보면서 이렇게 나날이 방송이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럼 예. 어떻게 하죠? 같이 맞춰야 되나 우리? 아직 이것도 예. 그러시고 어떻게 하죠? 신호 주세요, 기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어색하다. 이거 다음 어떻게 주엔 해야 더 될지.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더 좋은 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